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교재 25쪽 기업의 경영성과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경영성과라는 것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벌어들였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는가, 순이익이 생겼는가, 반대로 순손실이 생겼는가를, 그러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해서 기업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알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러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약자로 여러분 IS 또는 PL이라고 합니다. PL 또는 I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이라는, 보통 1년이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에 수익이 얼마냐,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비용을 썼느냐, 이렇게 해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일정 기간 동안의 순이익이나 순손실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포괄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를 T자로 표시하게 되면은요, 자,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자, 이 T자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뭐가 될까요? 비용이 되겠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왼쪽은 차변이죠. 오른쪽은 대변이고, 이 차변 쪽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변 쪽에는 수익이 들어갑니다. 수익.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모든 수익이니까 뭐 총수익 이런 말도 쓰겠죠. 모든 비용이니까 총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수익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숫자를 여러분 뭐 이해하기 좋게 그냥 100원이라고 합시다. 뭐 억자 붙이면 100억이 되겠고요. 억자 빼고요. 100원. 자,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쓴 비용은 얼마냐? 80억입니다. 80억.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비용이 많나요? 수익이 많나요? 수익이 많죠. 수익이 많은 게 좋겠죠. 그러면 20억만큼이 어떻게 되느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익이 생긴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익이 생겼다. 여기는 100억이고 여기도 100억이니까 여기 20억이 바로 뭐냐? 당해년도에 생긴 순이익이다. 이렇게. 당기라고 하는 건 당해년도가 되겠죠. 다시요. 왼쪽에는 총 비용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총 수익이 들어가는데 뭐가 많아요? 총 수익이 크죠.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등식을 써볼게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나온다. 총 수익 100원에서 총 비용 80원을 빼게 되면 순이익은 2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총 수익은 아니면 이거 두 개 더하기, 총 비용과 순이익을 더한 것은 총 수익이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비용 플러스 총 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하면 뭐가 된다? 총 수익이 된다. 아니면 총 수익은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이 된다. 뭐 숫자 여러분 나오겠죠? 자, 그러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가지고 순이익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손익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손익법. 여기서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손익, 이런 말을 씁니다. 손익법이라고 하고,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총수익이다. 이것은 손익계산서 등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PL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이다.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자, 왼쪽은 뭐가 들어가죠? 총 비용입니다. 총 비용은 80억이 생겼는데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은 70억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맞나요? 비용이 더 많잖아요. 비용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10억만큼이 뭐가 생겼느냐? 당기 순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합계 80억, 합계 80억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등식을 만들면 총 비용이 많네요.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니까 순손실이 됐네요. 비용이 많다는 거죠. 80억에서 총 수익 70억을 빼니까 순손실이 10억이 생겼습니다. 바로 역시 이것도 손익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비용이 큰 거지요. 비용이 많으면 순손실이고 수익이 많으면 순이익입니다. 그러나 이런 등식이 되겠네요. 총 비용은 총 수익 플러스 순손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겠습니다. 총 비용 80억은 총 수익 70억에다가 순손실 10억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등식 알겠죠? 뭐 공식이라기보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표를 그렸는데요. 왼쪽에는 총 수익 비용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총 수익이 들어간다. 비용보다 수익이 크니까 당기 순이익이 되겠고 수익보다 비용이 크게 되면 당기 순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재를 보시니까 1번 당기순이익 발생 시 포괄손익계산서 나오지요. 한국상사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가 일정 기간인데 이것을 회계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회계연도라고도 하지요. 왼쪽은 총비용, 오른쪽은 총수익. 그러면 수익이 많으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총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총수익이다. 이렇게 나왔고 2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나왔죠. 한국상사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차변 쪽에는 총비용, 오른쪽에는 총수익. 비용이 크니까 당기 순손실이 나와가지고요. 총비용은 총수익 플러스 당기 순손실 이렇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은 뭘로 하는 게 원칙이냐? 거기 줄 쳐봐요. 보고식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보고식에도 요약식과 표준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에는 이렇게 T자형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T자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계정식이 되는 겁니다. 계정식.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26쪽에 계정식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왔죠? T자로. 계정식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상사 200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왼쪽에 보세요. 매출 원가, 나중에 배웁니다.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입니다. 내가 100원에 매출을 했다면 그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 매출 원가가 얼마냐? 만약에 70원이었다. 그러면 70원짜리 매출 원가를 100원에 팔았다면 30원만큼 매출 총이익이 생기겠죠. 즉 상품 매출 이익이 생기겠죠. 매출 원가란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입니다. 사온 금액이 되겠죠. 매출 원가. 비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래처에서 상품을 70원 주고 사왔다. 그게 원가지요. 그런데 100원에 70원 주고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그 매출액은 수익이 되겠고 매출한 원가는 70원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물류비가 있습니다. 물류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물류비에는 운반비가 있고요. 보관료가 있어요. 보관료. 물류비는 운반비하고 보관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일반 관리비가 있고
뭐 일반 관리비, 회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판매할 때 들어가는 판매 비용, 또 외부에서 돈 빌려왔다. 빌려오면 뭐가 나갑니까? 빌려온 돈을 뭐라고 하지요? 차입금. 차입금에 대한 1년 이내 갚는 조건으로 빌려왔다.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나간다. 이자 비용, 비용입니다. 기타 비용, 또 1년 동안 법인이 벌어들인 세금 뭐 내죠?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비용. 자, 오른쪽에 대변 쪽에는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수익 나왔죠. 그러면 수익이 더 많으면, 비용보다 많으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T자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계정식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보고식 포괄 손익계산서 보니까, 자, 보고식은 말 그대로 T자가 아니라 이렇게 레포트 형식이니까요. 1번 제일 위에 수익 나왔고, 비용 매출원가. 그러면 수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기타 수익을 더했죠. 기타 수익이니까. 그리고 비용을 빼는 겁니다. 물류비, 일반 관리비, 마케팅 비용, 이자 비용, 기타 비용을 빼게 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요. 흐름만 파시기 바랍니다. 거기 포괄 손익계산서 작성 요령 개정식 나왔죠. 장부 중앙에는 뭐라고 쓴다?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쓴다. 그리고 명칭 밑에 중앙에는 일정 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기장하고, 왼쪽에는 회사 명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측 상단에는 금액을 표시합니다. 원 단위. 그리고 차변 쪽에는 뭘 기록한다? 비용. 대변 쪽에는 뭘 기입한다? 수익. 차변 쪽, 왼쪽은 차변 쪽에는 비용, 오른쪽 대변 쪽에는 수익을 기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괄 손익계산서 나오는 대변에 들어가는 수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영업활동을 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자본의 증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들을 우리는 수익이라고 한다. 상품 매매업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될까요? 매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상품을 매출하는 겁니다. 매출액, 상품 매출액. 영업수익은 상품 매매업에서는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타 수익 나왔죠? 기타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영업 외 수익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뭐 이자 수익부터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수익 계정 내용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8가지만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나왔네요.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토지라든가 건물을 빌려주고 이런 집세를 받았다, 지대를 받았다,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하고 받는 수익 금액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게 되면 이자가 붙습니다. 또 제3자에게 타인에게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금액은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치해가지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이런 예금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버는 이자가 이자 수익 되겠고요. 타인에게 돈 빌려주고 받는 것도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차비익 나왔네요.
거기 잡이익이 뭐라고 나왔나요? 비경상적. 비경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이익이 않다는 거지요. 비경상적인 소액의 이익 금액이다. 예를 들어서 자질구레한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쓰세요. 자질구레한 이익이다. 자질구레한 이익을 잡이익이라고 합니다. 비경상적인 소액의 이익 금액을 잡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입니다. 주식이라든가 이런 사채, 채권 같은 걸 처분해서 얻어지는 이득을 유가증권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주식이라든가 채권 등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 유가증권 처분이익입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 사채라든가 주식 등 채권 등을 처분하고 생긴 이득이 유가증권 처분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왔습니다.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이런 것들, 이런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얻어지는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이익 금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뭘 받죠? 배당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거기 나왔네요. 소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출자금액 대가로 받는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 수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 나왔죠. 타인의 일을 대신하고 받는 것.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은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익 또는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수수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수수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금융자산입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처분하면서 생긴 이익입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죠.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이익 생겼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이익입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득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합니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소유하고 있던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원가 이상으로 처분하고 생긴 이득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여러분 공통사항이 말이죠. 수익은 끝에 수익 아니면 끝에 무슨 이익 이렇게 끝납니다. 보시죠. 이자 수익, 차비익, 유가증권 처분이익,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배당금 수익, 수수료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끝에 무슨 수익, 무슨 이익, 이런 것들은 다 수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우리나라의 수익 거의 다 집합해서 해설을 써놨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 수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수익을 다 한다면 여러분 회계원리 전체를 다 하는 거거든요. 영업수익 나왔죠. 먼저 영업을 해서 얻어지는 건데 상품 매출이익 나왔어요. 상품을 원가 이상으로 매출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 금액입니다. 내가 원가를 70원 주고 사와서 100원에 매출했다면 30원만큼 이익 생겼죠. 이것을 상품 매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을 매출했을 때 원가가 70원인데 100원에 팔았다. 그 매출 100원은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기타 수익인데요. 거기 이자 수익 나왔죠. 예금, 금융상품 예금에 대한 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남한테 받을 채권에서 발생하여 받는 이자가 이자 수익 되겠고요.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부동산 토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하고 받는 수익은 임대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생기는 이익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되겠고요. 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입니다. 기말 결산에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가 장부가액
금액보다 큰 경우, 여러분 장부가액은 10만 원인데 공정가가 12만 원이면 장부가액보다 기말결산의 가격이 상승한 거지요.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인데 이런 평가는 기말결산에만 합니다. 5번 기말결산 시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뭐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지분법 이익, 만기 보유증권 손상 차손 환입, 투자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전기 오류 수정 이익, 수수료 수익, 뭐 14번 같은 건 알겠죠. 수수료 수익.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자질구레한 이익이 잡이익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것은 자산을 즉 제3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생기는 이익이 자산수중이익입니다.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 생기는 이익이 채무면제이익입니다. 보험차익, 뭐 보험 피해 보험 금액보다 보상받은 금액이 큰 경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건물이 1억짜리가 소실됐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험에 가입돼 가지고 보험금을 1억 5천만 원 받았다면 소실된 자산 금액보다 보험금을 더 많이 받아서 5천만 원 이익 생겼죠. 이것을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ains on insurance claims라고 하는데 그러한 보험 차익. 그러면 오늘 수익은 거의 다 끝에 무슨 수익, 거의다가 무슨 이익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 수익이 다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다 알 수는 없고요. 그냥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이 있다. 18가지를 제가 소개했는데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이제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수익의 반대는 비용입니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서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 자본이 감소되는 요인을 비용이라고 한다. 비용입니다. 영업활동 결과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이 말이죠. 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입니다. 거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매출원가, 돈 빌려면 이자가 나가니까 이자 비용, 수수료가 나갔다 수수료 비용, 뭐 회사를 운영하는데 집세가 나갔다 임차료, 종업원들에게 뭘 지급합니까?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 이렇게 해서 영업활동 결과 자본이 감소되는 사항을 비용이라고 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는 거기 뭐가 있나요? 영업비용이 있고요, 영업활동하는 데 들어가는 영업비용이 있고, 또 영업활동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영업외 비용이 있습니다. 영업의 비용, 바로 이것이 기타 비용이 되겠네요. 영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이건 기업에서, 우리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주식회사들은 뭘 낸다고요?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이러한 법인세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9쪽에 보니까 비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 몇 가지, 한 열 몇 가지 나왔죠. 매출원가입니다. 매출한 상품에 대한 원가입니다. 내가 100원에 팔았다면 그 매출액 100원에 대한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임직원들, 종업원들에게 뭘 주지요? 월급과 여러 가지 보너스, 재수당을 줍니다. 급여가 되겠 겁니다.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못 받았다. 외상매출금.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받으름인데요. 이러한 거래처가 파산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서 외상매출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회수불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가 파산돼 가지고 행방불명 돼 가지고 못 받는 경우 대손상각비라는 말을 씁니다. 사무실이나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매월 집세를 지급하게 되면 임차료라는 말을 씁니다. 화재 보험료라든가 생명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상품이나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광고비가 들어가죠. 광고비를 지급했다. 광고선전비라고 합니다. 광고선전비. 전화요금, 우편요금, 통신요금, 이런 것들은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의 접대비, 선물비, 또 거래처에서 누가 무슨 뭐 축하연한다, 결혼한다, 축의금을 냅니다. 조의금을 냅니다. 이런 것들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이라든가 제품을 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요, 재산세를 냅니다. 여러분, 재산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내는 거냐?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이러한 재산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냅니다. 이러한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개정과목은 세금과 공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오면은 1년 이내 빌려온 돈을 1년 이내 갚는 조건으로 빌려왔다. 단기 차입금입니다. 그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했다.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에 대해서 연구 비용이 들어갔다. 기존 제품에 대해서 연구비가 들어가면 연구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도 비용이 되겠고요. 기업에서 일상적인 소액 금액입니다. 아주 사사롭게 들어가는 비용은 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사무용품을 사왔다, 문구류를 사왔다, 사무용품을 사오게 되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자산이 되겠지만 소모품 비로 처리하면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용품을 많이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하면 소모품 비, 자산으로 처리하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 단기 매매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때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수익은 이익이 되겠고 손실은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비품이나 토지 등 이러한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손실을 봤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용에는 거의 다가 끝에 B자가 끝나는 말이 있습니다. B자. 거의 B자로 끝나고요. 그리고 뭡니까? 손실. B자로 끝나는 낱말이 많고 손실로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료자로 끝나는 거. 료자로 끝나는 겁니다. 끝에 B자로 끝나는 거, 료자로 끝나는 게 뭐가 있나요? 임차료, 보험료, 그리고 B자로 끝나는 거, 그리고 손실자. 그래서 비용은요, 끝에 거의 B자로 끝나는 거, 끝에 료자로 끝나는 거, 그리고 끝에 무슨 손실자가 많이 있습니다. 잡손실, 단기 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끝에 B자로 끝나는 거, 끝에 료자로 끝나는 거, 끝에 손실자로 끝나는 건 다 비용이 되겠고요. 29쪽에 보니까 구체적인 비용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비용하고 문제도 풀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